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연합뉴스TV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 이제 투표 시간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야 후보들과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5시 기준 투표율은 4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8.5%포인트 낮은데요. 지역별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9.2%고요. 경기는 47.1%입니다. 전남이 5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가 35.1%로 최저입니다. 네, 투표율이 4년 전보다 상당히 낮은데 특히 광주는 투표율 40%도 채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일 지방선거에선 총 4,125명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이 17명, 기초단체장 226명입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을 900명 가까이 선출하고요. 기초의원도 3,000명 가까이 뽑는 선거입니다. 이 투표가 끝나면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모두 손에 땀을 쥐고 개표만을 바라보게 될 텐데 오후 7시 반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은 구 시군마다 설치된 개표소로 이송이 되고요. 개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평균 개표 시간은 평균 9시간 3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완전히 완료되려면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접전지를 제외하곤 이르면 자정쯤부터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가 23년 만에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 그때 9시간 23분이 개표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 투표 시간이 마련됐고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서 개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 못지않게 이 각 당의 상황실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하게 될 상황이죠. 사실 선거를 하게 되면은 각 당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5시 59분입니다. 이제 6시까지 딱 1분, 투표 시간 일반 투표자가 투표할 시간 딱 1분 남았는데요. 이 확진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7시 반에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거지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보통은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 역시 예상보다도 더 낮은 상황인데 이 대선 후 두 달여 만에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게 선관위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4년 전보다 소폭 높았는데 이건 사전투표가 그저 본투표랑 분산투표를 한 거다.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게 아니라 분산투표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게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됐을지가 관건일 텐데 사실 이번 투표율만 놓고 보면은 지지층 결집 잘 안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이 여론조사에서 이 고무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본 국민의힘이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지층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사전투표 참여부터 독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이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져 온 균형 발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달라 전통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84일 만에 치러지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게 붙어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따라서 대선 연장 전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3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선거에서 이 안정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중앙정부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탈환해야 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야당의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공세하기도 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으로 맞섰는데요.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서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야당이 필요하다. 균형과 견제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윤 정부의 인사 문제 등에 관해 이 연신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지도부는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목표치 잡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분석 같은 것을 활용하는 건데 국민의힘 분석을 보면은 수도권 포함해서 최소 9곳에서
그러니까 9곳보다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당선 목표를 삼고 있고요. 처음엔 한 자릿수 목표를 잡았다가 기세가 올라가니까 이 두 자릿수까지 상향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긴장감을 늦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첫 시작을 천안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TK 같은 전통 텃밭은 지역 의원들을 동원해서 고정표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중원은 당 지도부를 필두로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벨트를 살리기에 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전통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 승기를 잡고 이 서해 벨트를 따라서 수도권 승리도 가져오자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애초에 전국에서 6곳, 7곳 승리하면 선전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이 막판에는 다양한 변수로 5군데 정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각계 전투를 하면서 전국 유세를 다녔고요. 이 지난 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은 하도록 씨앗은 남겨달라 이런 읍소 전략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서울광장에서 지방선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수도권 그리고 강원 그리고 제주 이렇게 차례차례 이 어떤 선거구에 집중해서 판세를 분석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충청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이 캐스팅 보터라서 여야 모두 이 텃밭을 챙기면서도 또 따로 챙기는 이런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충청 표시 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청에는 모두 광역단체장 4자리가 걸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 세종시장 이렇게 4자리입니다. 지금 나오는 CG에서 이 대진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충청 판세는 혼전을 거듭하면서 이번에도 안갯속, 오리무중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충청 판세 예측하기 정말 어렵다,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공식 선거운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안에서 시작할 정도로 중원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4개가 걸린 충청에서 충북은 우세, 그리고 충남, 대전, 세종은 경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4자리 모두 가져오겠다 이런 각오로 이 선거운동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임을 자처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달라 이런 목소리 충청에서 많이 많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요.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충청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4자리는 민주당이 모두 가져왔습니다. 민주당도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면서 이 당의 전력을 충청에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충청 중심의 균형 발전 역사 멈춰선 안 된다. 해봤던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세종을 제외한 3곳은 판세가 경합 내지는 열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발언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선진국의 청사진을 충청에서 시작해왔습니다. 공든탑이 한순간에 허물어질까 걱정. 네, 보시면 지난 대선 때 결과를 보니까요. 충북과 충남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 약 5%에서 6%포인트 정도 우세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윤 대통령이 약 3%포인트 앞섰고요. 반면 세종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약 7%포인트 수준으로 앞섰습니다. 이 대선 이후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들도 이 충청이 제일 예측하기 어렵다 공감했습니다. 이 본선거 전날인 어제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충청 4곳 중에서 이 충북이 가장 안정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 충청에서 승리하면 결국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표심이 반영된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노무현의 도시 세종은
진짜 뺏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흔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민심이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최근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세종 민심이 보고 있을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충남의 경우 3선 국회의원 출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그리고 4선 국회의원 출신이죠. 현직 도지사 민주당 양승조 후보 중 어느 쪽이 웃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저 도지사 김태흠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일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은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2010년부터 12년을 충남 발전의 시간으로 또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역단체장에 첫 출사표를 던진 김태흠 후보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부터 5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양승조 후보가 불패 신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가 주목됩니다. 대전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그리고 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어제 시민에게 드리는 글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이장우 후보는 무기력한 대전시정 심판의 시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대전을 인류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또 허태정 후보는 더 혁신하고 더 듣겠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도시 대전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동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충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혼전이 거듭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여야 모두 안심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도부가 대전 지하철 2호선과 3에서 5호선 건설 동시 추진 등 예산 폭탄을 약속했고요. 민주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 충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충청권 결과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서로를 향한 여야의 발언 굉장히 매서웠는데요. 정말 매운맛이었습니다. 이 말의 전쟁 굉장히 치열했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썼던 공세 발언을 꼽아보라면 아마 경기 도망지사. 경기 도망지사. 네, 같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살고 보겠다는 팀킬입니다. 막판 유세전에서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 제주 완박, 그러니까 이 제주 관광산업에 피해를 줘서 제주를 완전히 박살내려는 거다라는 말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드는 걸까? 너무 부럽다. 나는 왜 저런 말을 못 만드는 걸까? 왜 저런 제목을 못 쓰는 걸까?라고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세를 폈는데요. 이 상대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자신은 25년 계양 사람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반박을 했는데요. 윤 후보의 주소지가 예비 후보 등록일까지 양천구 목동이었다는 이 사실을 고리로 목동 사람이냐 계양 사람이냐 이렇게 공세했습니다. 보궐선거판을 키운 또 다른 인물이죠.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상대편인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철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후보는 철새는 따뜻한 곳으로만 가는데 나는 추운 곳으로만 갔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 잘하는 말꾼 말고 일꾼 뽑아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윤 정부를 겨냥해서 이 말 쓰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거 봐가면서 견제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며 발목 잡기 그만하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이제 조금 후 오후 7시 반이 되면 확진자 투표까지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17곳 중에 2곳만 차지하는 이 아주 나쁜 성적표를 얻었는데요. 19대 대선 결과에 힘입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한쪽의 압승이라고 볼 만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무게추가 기울지 않은 균형과 견제 구도가 확인이 될지 아무래도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보궐선거판을 키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이 지역 구도에 변동이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5.18 민주화 기념식에 총출동하고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 18년도에 부산에서 민선 1기 이후에 첫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돼 눈길을 끌었는데 4년 만에 민심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연합뉴스TV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